판사님이 하시는 선고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검사님이 어떠한 구형을 했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나는 이 정도의 형량이 최소한 선고되겠구나 라고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님이 실제 판사님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님이 해당 판결이 모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판사님에게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원칙적으로 판사님이 하시는 선고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검사님이 어떠한 구형을 했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나는 이 정도의 형량이 최소한 선고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수사검사를 하는 경우와 공판검사를 했던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제가 해당 사건을 최소한 3달 가까이 검토를 하게 되면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범행이 적발됐다면 그 뒤에 실제 본인의 범행을 반성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했는지 동정 전과가 있는지 그러면 이 해당 범죄의 죄질이 얼마만큼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검사 과정에서는 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 재판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지 반성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판검사 때는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사실 수사검사님이 정한 구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더욱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다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모든 피해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 저한테 주어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모두 다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구형에 저는 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 수사 과정에서는 검사님 앞에서는 다 자백하다가 갑자기 재판에 와서는 저 사실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전부 부인하고 자기 친한 친구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훨씬 높은 형량으로 변경해서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님이 구형을 하시는 것은 변론이 종결되는 날 보통 검사님이 구형을 하십니다. 따라서 검사님이 변론이 종결되는 날 판사님이 검사님에게 검사님 구형하세요 라고 하면 검사님이 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한 달 뒤 정도의 판결 선고 날을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는 날 실제 본인의 정해지는 형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검사님이 이 사건을 제가 지금 당장 구형을 결정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선고가 실제 될 때 본인의 형량을 알 수 있고 해당 선고되는 날 본인이 법정 구속이 될지 아니면 그냥 선고, 실형 선고만 되는지 또 판결이 선고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들도 법원 내부에서 본인의 판결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 항소율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 또는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통상적으로 해당 검사님이나 피고인 측이 얼마만큼 불복을 하느냐를 법원 내부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님이 구형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든 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능한 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도록 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내부 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검사님이 하신 구형의 절반 이하가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그 기준에 따라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님도 검사님이 구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형량을 결정하게 되시는 겁니다.